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지현 교수입니다. 2학년 올라온 여러분들, 제 과목에 들어오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전공 필수 과목 국어과 부진화 교육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 과목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고생을 해볼 텐데요. 말 그대로 고생입니다. 이 고생스러운 과목을 왜 해야 되느냐는 설명은 이따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고, 상황인지라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만나게 돼서 급작스럽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찍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내 얼굴은 다 알고 있을 테지만 내 얼굴보다는 내용에 주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기하는 장면처럼 화면을 꾸며 보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강의 계획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강의 계획서 위에서 잠깐 화면 좀 흔들리겠습니다. 여러 개를 준비를 못해서 말이죠. 강의 계획서죠. 국어과 부진화 교육이라고 하는 과목 제목이고요. 사실 이 제목명은 그다지 좋은 제목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쯤 바뀔 것 같아요. 바뀌게 되면 다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어과 느린 학습자 교육. 잘 기억해 두세요. 왜 부진화란 말 대신에 느린 학습자란 말을 썼는지. 또 하나는 국어과 기초학력 지원 교육. 기초학력 지원과 부진화 교육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꽤 주목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이 캠퍼스의 국어과 부진화 교육의 강의 계획서를 PDF 파일로 출력하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는 것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출력해서 가지고 보는데요. 좀 고민스러운 게 이번 학기에 3월 16일부터 개강을 하면서, 그리고 게다가 한 2주 정도 어쩌면 거기에 2주가 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 이 교수요목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밑에서 보게 되듯이 이 주차별 강의 계획 있죠. 이 주차별 강의 계획의 수업 내용 부분들을 개괄해 놓은 것들을 흔히 말하는 교수 요목이라고 합니다. 가르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되는데, 이 교수 요목의 내용이 좀 바뀔 가능성이 생겨버렸어요. 학사 운영도 좀 집약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그리고 이 과목 고생한다고 얘기했죠. 저도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고생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매 학기마다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번에는 약간 놀이중심 학습법 같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 방법을 좀 선택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진행 중에 약간 내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때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강의 계획서에 있는 과목 개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 이 과목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적어 놨습니다. 가장 크게 본다면 국어과 부진화라고 하는 그 개념은 말이죠. 학습자들의 다양성 중에서도 한쪽 끝에 놓여 있는 다양성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 다른 학생들 가운데에는 학습 속도가 빠른 학생도 있고 느린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선호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고, 적성이나 재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서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과목을 준비한 건데,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주목하는 까닭은
실제로 우리는 같은 반 안에 다양한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학습을 하게 될 때 수업은 그 하나의 학습의 내용들이 여러 학습자들에게 공이 적용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불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육 또는 학습 또는 수업 또는 학습자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를 성찰해 보기에 이 학습 부지나 느린 학습자가 매우 시사적이고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습 부지나 학습 부진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르게 사용하게 될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하고 교육을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 교육의 내용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수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경험들을 각각 하고 있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과목을 만든 것이고, 국어과 부진화 교육이 이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아니죠, 중등학교가 아니라 중등교원 교육 과정에 배치가 될 때 두 개의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의 시각을, 교육을 보는 관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교적 이른 전공 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학습 부지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관점에서 3학년 후반이나 4학년 때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전자의 방법으로 접근하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국어과 부진화 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범대 여러 학과들이 학습 부지 문제를 겪고 있는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대학들이 영재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학습 부지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보자, 이런 입장을 정하고 그동안 교과목 개발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하고 고생이 되고 하는 그런 과목을 듣게 된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목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국어과 부진화 교육.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부진화이겠죠? 예. 이 부진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말들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미진 또는 지진. 그러니까 부진화가 있으면 미진화란 말을 쓰진 않지만 미진이란 말은 씁니다. 지진화라는 말은 쓰죠. 미진이라고 하는 말은 미진으로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한 거죠. 아직 나아가지 못한 것. 지진은 느리게 진전된다는 거죠. 아주. 그렇죠? 그럼 부진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여기다가 각자 아주 쉬운 단어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건가? 그러면 나가지 못한다는 건가?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학습 부진화라는 말도 있고요, 지진화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로 지진화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예요. 잠깐 양해를 좀 구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은 노트 바로 위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을 텐데요.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노트하고
내 눈 사이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그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공책을 잡기도 쉽지가 않고 펜 쓰는 것도 매우 불편합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게 나가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이 지진 아들은 특수교육 대상자예요. 근데 부진아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 또 얘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요거 보통교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다녔었던 학교예요. 보통학교. 초, 중, 고로 되어 있는 보통학교 중에 일반 학교들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교육을 받고 의무교육을 받고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그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교과 중에 하나가 국어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과 부진아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녔었던 바로 그 학교의 학생들 중에 존재하는 학생들인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지진은 아주 느리게 진전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진은 진전 못 돼? 이 말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 당연히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진자가 나갈 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학생이 아니고요. 이거는 떨칠 진이라고 해서요.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어떤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속도 있게 진전하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잘 나가질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겠죠? 국어과 부진화 교육에서 부진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에 진전이 없는 학생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학습을 하는데 그 원했던, 의도했었던 그런 빼어난 성과, 성취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 봤었나요? 우리말로 다른 말로 바꾼다고 했었죠. 이렇게 우리말로 느린 학습자, 느린 학습자, 슬로우 러너, 천천히 배우는 학습자.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 이걸 생각하는 게 좀 관념적이에요.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서 현실로 놓고 보면 참 깝깝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념화하기 위해서 그냥 출발점에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출발점에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학습을 해요. 학습은 무한정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차시 1시간 단위죠. 단원 보통 주간 단위로 구성되기도 하고요. 단원을 구성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단원의 개수를 시간에 따라 나눈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눠지진 않아요. 국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주간에 걸쳐서 한 단원 정도 공부하긴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학기가 있을 겁니다. 학기를 마감하기 위해서 기말시험 같은 거 보죠. 그 다음에 학년이 있을 거예요. 하나의 학년을 마치고 이런 게 거쳐서 3개 학년을 거치게 되면 중학교, 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요 하나하나를 다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교육과정의 시작에서 끝까지 요게 학생이 이루어야 될 과업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정도로 기준을 할 때 학생들의 속도가 유감스럽게도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학생이 여기 도달하고 있을 때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어떤 학생은 여기에 도달합니다. 느리다는 거죠. 근데 이 느린 학습자가 학습 지진의 상태와 다른 건 뭐냐면 느리긴 하지만 계속 진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학생들은 물론 먼저 도달해서 쉬겠지만 또는 먼저 도달해서 더 나아간 학습들을 하겠지만
이 학생들은 도달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능력의 발현 양상이 다르다는 뜻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속도의 차이다, 이겁니다. 구호가 부진하라고 얘기할 때 그 부진이라고 하는 개념은 속도의 차이를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생각은 여기서 좀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를테면 결코 뭐 바람직한 선생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떤 학생이 지속적으로 과업 수행을 잘 못하고 목표 달성을 못하면 넌 안 돼, 응? 넌 그런 놈이야, 이렇게 만약 말한다면 이거 정말 큰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안 돼, 그런 놈이야 라고 하는 규정은 뭘 뜻하는 거죠? 능력의 차이를 규정해 버린 겁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능력의 부족 차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교육의 대상자가 될 것이냐 보통교육의 대상자가 될 것이냐 하는 그 경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표준 분포는 아니지만 어제 이런 분포들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일정한 구간 안에 있는 학생들이 어딜 다니냐면 보통 학교를 다닙니다. 보통 학교에서 다뤄지는 교육과정이 보통 교육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쳐왔었던 그거죠. 어떤 학생들은 이 표준적인 범위 바깥에 있어요. 이게 뜻하는 건 뭐냐면 이 학생들이 이상하다가 아니라가, 표준적인 범위 안에 있는 학생들은 함께 공부를 하더라도 가르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 학생들은 가르치는데 특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 다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특별한 학생들을 한데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면 교육의 실패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그 교육의 실패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따로 교육을 하는데요. 이게 다 특수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 특수교육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영재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 가운데 뭐 과학영재, 수학영재도 있고 예술영재도 있고 체육영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효용에 의해서 이 영재교육이 보통 이루어지니까요. 이를테면 시를 잘 써서 문학적인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보통 이런 영재성들은 각 분야에서 본다면 2%에서 4%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야가 많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을 총량을 계산하면 100명 중에 한 15명은 영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잘 이해해야 되는 게 100명 중에서 15명이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걸 엄청 잘하는 영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영재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재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그 잠재성하고요. 그 잠재성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월등히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보통 소질이나 적성, 잠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행학습 많이 해서 생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속도를 만들어내는 거지 능력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이 영재교육 대상자들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또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특히 영구적 장애가 선천적으로 있거나, 또는 그 영구적 장애가 신체적인 데서 이제 정신적인 데로 연결이 돼서 학습 역량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이를 갖게 된다면 그 학생들은 또 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특별한 교육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전히 견지해야 될 관점은 말이죠. 니네는 뛰어나, 니네는 못났어, 이런 맥락에서 특수교육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학생들의 각각의 학생들에 맞는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구분된 지점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요, 물론 여기 안에도 다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어떤 학생은 수학을 특별히 잘해. 일반고 학생인데요. 어떤 학생들은 국어를 특별히 잘해. 하지만 어떤 학생은 국어를 아주 못해. 뭐 시작품은 아무리 읽어도 문제는 푸는데 이해가 안 돼. 이런 경우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어떤 학생들은 비만도가 커서 달리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 체육 힘들어. 근데 이런 학생들은 다 보통 학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속도 차이는 각각의 분야나 영역에서 있겠지만 그것을 능력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요 보통 학습을 하는 요 학생들 가운데 요 경계선에 놓여 있는 요 학생들이요. 네, 좀 표시를 잘못했는데 경계선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닌데 요 보통교육 대상자 중에 저 하위에 놓여 있는 일정한 학생들이 같은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속도 차이가 커서 좀 특별한 교육이 요 안에서도 좀 필요하다 해서 요구된 것이 부진학 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느린 학습자 교육이라는 뜻이고요. 이 느린 학습자 교육은 특수교육의 성격과는 많이 성격은 다르죠. 그렇더라도 같이 또 따로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잘 수행해 준다면 모든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해야 될 관심의 대상이 바로 저기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다음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